네, 이렇게 전부 다 마감 처리를 먼저 할 부분들을 다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각각의 카드 칸을 만드는 거죠. 우선 제가 왼쪽 것만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들어볼게요.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이 상태로 붙어서 아래쪽에 바느질, 그리고 그 밑에 쪽에 이 T자 슬롯이 한 번 더 붙어서 바느질, 그리고 이게 이렇게 붙는 그런 방식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카드 칸을 만들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첫 번째가 맨 위에 이 T자 슬롯인데 이게 어디에 붙을지 위치가 표시가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칸들, 지금 카드 슬롯들이 어디에 붙어야 될지 내가 가진 도안을 가지고 미리 표시를 해 두시는 게 조금 더 편하게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맨 밑에 것 같은 경우는 맨 밑에 딱 맞추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쪽, 이게 여기까지 올라올 것이다 라고 살짝 표시를 해 두는 거죠. 그리고 이 카드 슬롯 T자 모양을 가지고 여기에 딱 맞춰서 표시를 해 둡니다. 하고 나머지 한 칸 더 표시를 해 두시는 거죠. 내가 붙을 위치를 미리 표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자 살짝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나 둘 셋. 그러면 첫 번째 거가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붙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거에 맞춰서 두 번째 T자 슬롯이 이렇게 붙을 것이고, 자 이렇게 붙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아래 거가 이렇게 붙으면 전체 길이가 얼추 맞아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한 상태로 본딩을 합니다. 본딩을 해서 붙여볼게요. 본딩할 때는 이 T자 슬롯에서 이쪽 끝, 이쪽 끝, 그리고 이 아래쪽만 살짝 본딩을 해줍니다. 제가 본드를 조금 넓게 발라서 자세히 확인해 보고 제가 표시해 놓은 데다가 딱 붙여버리고 이것도 딱 맞춰서 붙여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자리를 최대한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가장자리를 최대한 맞춰서 붙여놓고 됐습니다. 자, 이 상태로 이 아래쪽에 구멍을 뚫어서 바느질로 고정을 해주셔야 카드가 내려가지 않게끔 준비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자, 이 나머지 T자 슬롯 하나도 이렇게 붙여서 뚫어서 바느질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 밑에 칸이 이렇게 오면 왼쪽 카드 칸 하나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도 똑같이 만들어 보시면 되겠죠. 하나, 그 다음에 둘 바느질하고 그 다음에 붙이기까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네, 이렇게 T자 슬롯 두 개를 바느질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로 붙이려고 본딩까지 했고 이것도 본딩까지 다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서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은, 이거는 제 가죽이 이렇게 살짝 말려 있어서 그런데 이렇게 펴면은 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보이시죠? 여기 이쪽에 이렇게 사이가 없게끔 딱 떨어지게끔 붙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보면 여기서 이렇게 완전히 타이트하게 딱 맞게끔 공간이 없게끔,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는 두께가 하나처럼 가게끔 이렇게 붙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아래쪽을 붙이시면 길이가 거진 딱 맞아 떨어질 거예요. 제가 이쪽 한쪽만 붙여볼게요. 이렇게.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여버리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카드칸 양쪽이 다 되었고요. 보시면 이게 베이스가 될 거고, 이렇게
오게끔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 다음엔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이 이쪽입니다. 이쪽에 바느질을 먼저 해주고 마감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카드칸 했던 것처럼 슬리커로 한번 날려버리고 열선 끊고 그 다음에 토코놀로 마감을 하기 전에 바느질을 먼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어찌 되면 다시 말씀드리면 슬리커가 아니죠. 베벨러죠.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베벨러로 가장자리를 날려주고 열선을 긋고 구멍을 뚫어서 바느질을 한 다음에 슬리커와 토코놀로 마감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서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게 왼쪽과 오른쪽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나도 모르게 이거를 바꿔서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자, 열선까지 다 그어서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는 여기다가 구멍을 뚫어서 바느질을 할 건데, 어찌 보면 카드 지갑, 뭐 반지갑, 장지갑 이런 계열들 같은 경우는 이 포인트가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처음 도안을 만들 때부터 이 그리프를 가지고 이렇게 지금 보면 보이시죠? 이쪽 구멍이 이렇게 되면 가죽을 자르게 됩니다. 그래서 구멍이 딱 3개씩 들어가게끔 사이징을 해놨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면 3개씩 들어가게끔 사이징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이유 때문에 재단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깔끔히 하면 구멍을 뚫을 때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재단이 조금 틀어지거나 그러면 이게 이 윗부분은 맞는데 아랫부분이 조금 애매하게 걸린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뭐 어쩔 수 없이 이런 한 알짜리 송곳을 가지고 조금 작게 뚫어준다든지 아니면 조금 넓게 뚫어주는 게 좋은데, 어찌됐든 내가 원하는 바대로 재단을 하고 붙이고 여기까지 이 단계까지 왔으면 딱 됐을 때 깔끔히 딱 들어갈 겁니다. 자, 보이시죠? 위쪽에 2, 그 다음에 첫 번째 T자 슬롯에 3, 여기 3, 나머지 하나, 이렇게 해서 뚫으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화면이 잘 보이나? 조명 때문에 잘 보이는 쪽에서 제가 뭐 대놓고 한번 뚫어 볼게요. 그리고 이 위쪽은 제가 구멍을 2개만 뚫을 겁니다. 왜냐면 위쪽에 바느질을 이 큰 지팩한 판하고 바느질을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멍을 하나를 뺄 겁니다. 그래서 구멍 2, 그리고 구멍 3, 구멍 3 이렇게 해서 딱 맞춰 놓고 이렇게 뚫으시는 거죠. 자, 이렇게. 그러면 2, 셋, 셋, 하나, 그리고 나머지는 이어서 뚫는데 이 아래쪽도 나머지 판과 바느질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멍 하나를 빼고 뚫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쪽 뚫은 것들 바느질하고 이쪽에 토코놀로 마감 처리까지 해오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만들어 놨던 곳에 이렇게 붙여서 나머지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느질을 다 하고 마감 처리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기다가 붙이기 위해서 본딩까지 다 해놨는데, 본딩은 이 가운데 부분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이게 이렇게 디귿자로만 붙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만들었던 이 도안을 가지고 본딩할 위치를 표시한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디귿자로만 본딩을 했고, 이것도 이렇게 디귿자로만 본딩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 안쪽을 주머니로 쓸 생각으로
만들었으니까요. 그래서 가장자리부터 딱 맞춰서 붙여줍니다. 이렇게 다 붙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본딩을 할 때 이 가죽에 스크래치를 내는 편이 아닙니다. 그것과 관련된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잘 붙는다면 굳이 스크래치를 낼 필요가 없는데, 간혹 어떤 가죽은 약간 오일기도 많고 그래서 이 고무 계열로 된 본드가 잘 붙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스크래치를 내서 하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쓰고 있는 지금 이 가죽들은 그냥 본딩을 해도 잘 붙기 때문에 굳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 위쪽 이 부분을 뚫어서 바느질을 먼저 해줍니다. 물론 마감 처리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와서 결합이 되면 전체 모양새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쪽 부분을 뚫고 바느질을 하기 전에 먼저 선을 그어야겠죠. 이렇게 하고 나서 구멍을 뚫을 건데 이 위쪽 부분을 뚫는 거죠. 왜냐하면 이 나머지 이렇게는 겉가죽과 같이 바느질이 될 거라서 이 부분만 먼저 바느질을 해줍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운데 부분 같은 경우에 바느질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가죽이 한 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지 않는 것으로 이번에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바느질 하셔도 돼요. 왜냐면 내가 이게 다 꽉 채워져 있는 그런 느낌을 원한다 그러면 바느질을 하셔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구멍을 하나 남겨 놓고 여기까지만 뚫었는데 이렇게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구멍을 하나 빼놓고 뚫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같이 연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연결할지 안 할지에 대한 고민한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영상 찍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참고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이 부분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먼저 뚫을 겁니다. 이렇게 뚫었죠. 그러면 쭉 가서 여기도 구멍을 하나 뺄 겁니다. 왜냐면 이쪽 끝부분이 라운드로 살짝 잘라지면서 이 세로로 내려가는 구멍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구멍을 하나 뺄 거고요. 대신 여기서는 구멍을 제가 하나를 여기 바짝 당겨서 추가적으로 하나 더 뚫어 줄 겁니다. 왜냐면 제가 만약에 이 카드 슬롯이 있는 베이스가 되어 있는 여기서부터 바느질하면 주머니를 썼을 때 이쪽이 조금씩 이렇게 들리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추가적으로 뚫어 놓은 이 구멍을 가지고 바느질을 해줘야 이쪽 부분이 딱 눌러져서 조금 더 내구성 있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멍 하나가 있는 게 좋습니다. 제가 전체를 뚫었을 때는 어차피 이쪽에도 바느질이 들어가니까 굳이 이런 걸 고려할 필요가 없지만 가운데를 빼놓고 양쪽만 따로 뚫을 때는 이 구멍 하나가 필요합니다. 바느질을 조금 더 해줘서 내구성을 높이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를 한번 뚫어 볼게요. 이렇게 완성을 다 했습니다. 이쪽 양쪽 바느질을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쪽 토코놀로 마감 처리까지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보면 이 겉판 그리고 안쪽 판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바느질이 되고 여기도 이렇게 바느질이 되면 이런 반지갑이 완성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나머지 구멍을 뚫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 오른쪽으로 나눠서 한번 봐볼게요. 이쪽 여기 구멍을 이렇게 먼저 뚫고 이 구멍에 맞춰서 이쪽 구멍을 이렇게 맞춰서 따로 뚫어서 구멍끼리 바느질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붙여버린 다음에 여기서 한꺼번에 뚫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방법은 각자 편한 방법대로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쪽 왼쪽은 따로 뚫어서 그리고 이쪽은 붙여서 뚫는 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쪽
왼쪽 칸의 안쪽 카드 칸을 먼저 뚫어 볼 겁니다. 이쪽 부분은 여기 뚫었던 것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T자 슬롯이 잘라지지 않게끔 뚫으시는 거고, 이렇게 쭉 뚫어 버리시는 거죠. 이러면 이렇게 이 구멍이 이렇게 뚫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구멍 하나까지 뚫렸고요. 여기에 맞춰서 이 겉판의 구멍을 뚫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고 확인을 하면서 뚫고, 이렇게 대고 확인하면서 뚫으시면 내가 뚫고자 하는 간격을 확인하면서 뚫기가 조금 더 쉽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맞춰서 보면서 구멍 개수도 확인하고 간격도 확인하면서 하시는 거죠. 이렇게 양쪽 구멍의 개수와 간격을 맞춰서 뚫었습니다. 그러면 이쪽 길이 맞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봤을 때 이쪽 길이 이렇게 맞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이거는 본딩을 하고 바느질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구멍끼리 맞춰서 하시는 것도 방법이기도 합니다. 본딩을 해가지고 왔는데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뚫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뚫었는데 내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그리프를 기울여 치기 때문에 이 뒤쪽이 예쁘게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한번 당해보신 분들은 이렇게 구멍을 따로 뚫는 것을 선호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뚫을 때 장점은 내가 구멍이 틀어질 확률이 없죠. 같이 뚫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효율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둘 다 연습을 해보시고 나의 취향에 맞는 쪽을 선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태로 뚫는데 이게 최대한 기울어지지 않게 이 뒤쪽에서 깔끔히 구멍이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보이시죠? 네, 이렇게 되게끔 뚫었습니다. 여기 살짝 보이는 것처럼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잡고 앞뒤로 빼고,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나서 바느질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둘은 바느질이 좀 다르죠. 그런데 어찌됐든 둘 다 양쪽 사선을 낼 수가 있는데, 제가 새들 스티치에 대해서 올린 영상이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붙여서 같이 뚫었을 때 양쪽을 사선 낼 수 있는 거는 제가 두 번째 그 새들 스티치 3부작 중에서 두 번째 영상에 올려놨고요. 그리고 양쪽을 따로 뚫어서 양쪽을 사선을 내는 방식 같은 경우는 새들 스티치 3부작 중에서 3번째 영상에 올려놨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서 바느질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느질을 한 다음에 지금 이쪽은 마감 처리를 다 저희가 먼저 했거든요. 그러면 같이 바느질한 부분 이쪽을 토코널로 마무리를 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바느질이랑 토코널로 가장자리 마무리까지 해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바느질 다 했고요. 여기도 바느질 했고 이쪽에 토코널로 마감 처리까지 다 해줬습니다. 완성하고 나니까 조금 그럴싸하게 완성이 되었는데 양쪽 다 사선이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제가 이쪽은 구멍을 따로 뚫었고 이쪽은 붙여서 한꺼번에 뚫었잖아요. 그런데 이쪽도 사선 느낌이 나오고 이쪽도 사선 느낌이 나오게끔 바느질을 균일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바느질이든 내가 조금 더 편한 것을 시도해보고 연습해보고 그렇게 적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린 이 방식 같은 경우는 꼭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이런 순서와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친다,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 디테일들을 조금 달리해서 내가 많은 것들을 조금 많이 바꿀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지폐칸의 이 안쪽 칸보다 이 지폐칸이 조금 더 높게 만들 수도 있고요. 제가 여기는 좀 심플하게 하려고 직각으로 했지만 여기를 라운드를 이렇게 쳐서 하는 방식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쪽 바느질 안 했잖아요. 이쪽 바느질을 채워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카드 슬롯들 이것을 약간 경사지게 혹은 약간 V자처럼 뭔가 다른 모양을 낼 수도 있을 겁니다.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적용하기 때문에 각각의 디자인이 다 다른 것이고 내가 원하는 그런 뉘앙스들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시게 될 건데, 어찌됐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들이 조금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다양하게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